안녕하십니까, 88데이즈입니다. 오늘은 토론토 GTA를 중심으로 2021년에는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토론토 외곽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이 주택시장을 주도했고, 토론토 도심은 콘도 시장의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로 넓은 주거 공간을 찾는 구매자와 저금리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여 연간 두 자릿수 가격 상승률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사태가 최악이던 4월 그리고 5월에는 거래가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지만 7월부터 이루어진 봉쇄 해제로 급격한 상승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GTA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 중에 하나인 듀람 지역, 즉 오샤와 윗비 피커링 이쪽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작년 동기 20% 상승하는 기록을 보였고요. GTA 전체로는 15.2% 상승하였습니다. 905 지역이 120만 달러, 19.2%, 토론토는 148만 달러, 8.7%가 올랐습니다. 단독주택 판매는 GTA 전체로 30%가 증가하여 905 지역이 33.6%, 토론토가 19.3%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GTA 콘도 판매는 연 7.1%, 토론토는 0.8%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905 콘도 평균 가격은 53만 4천 달러로 4.8% 상승하였고, 토론토는 64만 208달러로 마이너스 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택근무에 유리하고 안전하고 넓은 주택 공간을 찾는 구매자, 그리고 경제 붕괴를 막고자 하는 저금리 지속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21년도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변동 요인을 짚어보고 각종 기관들의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는 모기지 금리일 것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이 잘 진행될 때까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고요. 금리에 대한 관계자들은 경제 침체가 흡수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올 때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금리가 큰 변수이기보다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과는 별개로 금리를 상황에 따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 부작용 추이를 지켜보면서 고삐를 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집값은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모기지 금리와 대출 조건을 어렵게 할 거라는 근거는 모기지 연체 증가라는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비은행 대출기간 연기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11%나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비은행 대출기간은 2분기에 90일 이상 연체된 모기지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13% 증가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모기지 잔액은 10억 8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31.8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기지 대출 심사가 까다롭게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정부는 2% 가이드라인을 정해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0.7%에 비해 연간 11월 인플레이션이 1%로 가속화되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스트리트 경제학자들이 기업과 가게들이 초과 현금 1,700억 달러, 개인이 한 900억, 기업이 8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많은 캐네디언들은 시존에는 한 3.5% 수준의 저축률을 보여왔는데요. 지금은 10%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돈들이 은행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 유동성은 향후 소비로 전환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칫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위의 상황을 고려한 각 기관들의 2021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얄뱅크 예측입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평탄할 것이라고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그렇게 야심적이지 않으며 사실 꽤 겸손하다고 합니다. 10월부터 12개월 동안 가격이 0.6%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다음 2년에서 5년 동안 4.5%의 복합 연간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6% 이상 올라갈 것이며 이 상승세는 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집값이 6.1%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은 연 11.1%의 복합적 성장이 뒤따를 것이며 이것은 꽤 커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거의 30% 하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부분 은행들이 인정한 것보다도 훨씬 크지만 무디스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향후 12개월 동안 29.6%의 전국 물가 하락을 예상하였고 연간 2.9%의 복합적인 성장은 향후 2년에서 5년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격이 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3년 말까지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치 또는 다른 빅3 신용 대행사들이 예측한 내용인데요. 캐나다 부동산 가격 하락 예측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빅3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또 다른 부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내년에 집값이 하락하고 연체율이 거의 2배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치는 캐나다 부동산 가격이 5% 하락을 전망하였고 빅3 등급 회사는 캐나다 부동산의 가격이 비교적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캐나다 노동력의 약 15%인 자영업자 부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코비드 대유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언론기관이 2021년도 부동산에 대해 전망한 내용이 저와 견해가 유사하여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캐나다 은행은 1년 동안 갑자기 대출 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완벽한 경제 회복으로 전환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뱅크가 코비드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지표가 목표 수준을 달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보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변동금리 몰기지 및 주요 대출 금리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콘도는 제외하고요. 4 내지 7% 인상될 거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 둔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주택 부문은 단독 주택이었으며 이러한 추진력은 새해에도 연속적으로 주요 도심 주변 교외 지역이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콘도를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의 부동산 가격이 4 내지 7% 사이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더 많은 공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강력해질 것이고 도심 외곽에 있는 대형 주택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 도심의 콘도 가격은 상반기에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원격 학습, 이민 부족, 에어비앤비 단속 모두 2021년 하반기에 안정되기 전까지 상반기 도심 콘도 가격에 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국경이 열리면 학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와 콘도 수요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주택 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콘도미니엄은 첫 주택 구입자의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측은 다른 캐나다 경제학자들과 예측이 일치하나 대도시 도심에서 내년에 콘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고정금리는 2021년 말에 다소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백신이 전국에 퍼지고 최악의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인들은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여 모기지 공급자가 특히 2021년 말에 고정금리를 약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2021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몰기지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와 규제당국이 대유행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가 모기지 자격을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에 재융자를 위한 완벽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현재 몰기지 변경이나 새 몰기지 신청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측은 전염병처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캐나다 주택시장은 거의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으며 올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각 은행들이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몰기지 대출에 신중함을 기하기 시작했으며 백신 접종이 현실화되어 내년 4월 이후면 접종 효과와 더불어 계절적인 요인으로 팬데믹 확산이 줄어들면 대면 접촉 신뢰성이 높아져 경기의 급속한 팽창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가격 오름세가 적었던 토론토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 시중은행들은 금리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상승 국면은 늦가을부터 예년 수준으로 안정된 상승 국면을 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곤도는 이민자, 유학생, 해외 근로자, 여행 인구가 증가하면서 렌트 가능성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어떤 낙관적인 시점, 내년 하반기로 볼 때 8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캐나다가 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이 500%가 넘는다는 점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기대를 주는 지금입니다. 토론토 저희 동네에 현재 한동안 안 팔리던 주택들에 구매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 시작으로 실구매자가 오를 것을 대비하여 적극성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금 가격은 봄보다 많이 저렴해 보이니 구매자에겐 분명히 기회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정상적인 생활의 기쁨을 함께 누려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